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유럽과 남미를 새롭게 겨냥하면서 세계 무역 전쟁의 판을 더 키우려는 모습인데요. 이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무엇인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지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에스테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 미중 무역 전쟁도 1년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럽과 남미에 기습적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렸네요. 그렇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다시 회복 조치 이미 들어갔고요. 프랑스 경우에는 이제 구글, 또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데 대한 인터넷 서비스 과세를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프랑스 와인 이런 데 대해서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격적으로 좀 확대되는 그런 무역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판을 이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적대 국가가 아니라 유럽이랑 남미는 좀 남미 일부 국가는 정말 우방이거든요. 우방에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단순히 미국의 어떤 일방적 공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미국의 농업이거든요. 미국 농업이 작년에 약 24%의 파산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4명 중에 1명이 파산을 했던 거군요, 작년에. 파산율이 증가한 거죠. 파산율이? 그렇죠. 네네. 25% 증가를 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 무역 전쟁의 모순인데 이번에 나온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공통적으로 미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철강, 알루미늄이 농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보일 수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 중국 시장, 중국이 이제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공격적으로 파고 들어간 것이 바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서구의 농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을 못하는 사이에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중국에 수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번 조치는 자신이 일으킨 문제의 모순,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을 좀 덜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프랑스 경우도 이 구글이라든지 유튜브에 대한 과세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프랑스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이 위기를 이 농업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최대한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농업 부문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이 농업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죠. 그런데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방주의적인 국제무역 전쟁의 가장 비판적인 미국 산업계가 농업계이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농업계가 비판적이지만 그 사람들의 지지를 되돌려야 할 필요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런 이 정치적 외교적 이유가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앞서 그 이제 프랑스와 관련해서 미국이 부과한 그 세금이 디지털세예요. 이 디지털세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IT 기업만을 상대로 한 건 아닙니다. 이제 프랑스 기업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는 것인데, 뭐 구글, 또 페이스북, 아마존, 유튜브 다 포함해서요. 새로운 부가가치와 혁신이 이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이 이 서버가 프랑스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법인세를 지금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보통 좀 세금을 덜 내는 나라에다가 이제 본사를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피하지 않습니까? 서버를 두고. 그렇죠. 유튜브도 구글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익은 이제 뭐 프랑스나 유럽연합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많이 내고 있고 그렇죠. 그 그렇다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공간은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른 나라인데 네. 실제로 이익이 나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세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OECD, EU를 비롯해서 굉장히 활발하고요. 우리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농업 문제에 대한 어떤 완화이고 동시에 미국의 새로운 어떤 혁신 경제, 이 IT 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EU라든지 OECD에서도 사실은 이 IT 공룡이 굉장히 큰 이익을 내면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문제의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좀 선제적으로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IT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지털세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건데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으로 디지털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계속 확대하는 거를 보니까 과연 한국도 안전하겠느냐. 우리도 이 무역 전쟁의 타겟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오늘 나온 이 나라들과 많이 다른 것은 첫째 우리가 농산물 수출 국가, 그러니까 농업의 경쟁력 있는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공세가 우리 농산물 수입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지금 우리가 30개월령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개방을 요구받을 가능성,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산 쌀에 대해서 네네. 지금 의무 수입량 중에 쿼터를 네. 더 증량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산 쌀과 쇠고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미국이 그것을 더 많이 수입해라라고 요구하는 압박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말씀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